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 강론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목사님들에서 거의 3년 이상 수백 개 강의가 있습니다. 관점을 조금씩 발표하시는 분들, 좀 법학적 관점, 또 의학적 관점, 변호사들이 보는 관점, 또 생물학자들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행히 한동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홍보가 잘 돼서 목사님들도 아시게 되고 목사님들이 또 단체를 구성하셔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집행령이라는 단체를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역량이 높아져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특히 국회를 찾아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부가 됐습니다. 다행히 공부가 돼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독소적인 문제점을 잘 이해를 하게 되고,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권 막판에 정의당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하고 손잡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전력을 추구했고, 그들이 한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교에서 하는 수행법 계속 이렇게 바닥에 절하면서 이렇게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니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그런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ron권 교수님이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셨죠. 결국 국회의원들이 설득이 되고,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수원중앙교회 장로님이셔서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셔서 지난 문재인 정권을 매우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가 진짜 피부로 그 과정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뜨겁게 이 차별금지법 투쟁 역사에 역사하시는구나 몸소 느꼈고, 그때마다 참 위기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고, 협박, 우리 기ron평 교수님한테 협박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고, 농성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과정에서 막아냈습니다. 다행히 얼마 있었던 새로운 국회이잖아요. 21대 새로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국회가 1년이 지났는데 하나의 법안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원래 국회가 되면 옛날 법안은 자동 폐기되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인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유럽은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절반 가까이 주가 50개 중에 한 25개의 주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은 계속되고, 또 차별금지법의 새로운 법안 제정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큰 위기를 지나갔지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깊게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죠? 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많이 설교하시고, 또 다행히 이번에 10월 27일 서울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110만 성도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큰 사건이었고요. 이것이 그동안 쌓여왔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의 큰 결산이다.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없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날이었다. 이렇게 저도 가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또 차별해서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서울 사람은 경상도 사람은 시청에 모여 있고 충청도 사람들은 전부 가보니까 새로운 교회를 그래서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스크린 보고 너무나 뜨거운 연청들이랑 예배였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조금 이론적인 면 그리고 특히 법학적으로 제가 잘 아는 법학이니까 생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법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사실은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정답이 다 있고 모든 지혜와 모든 우리 경험들이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도 어디에 다 있어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방향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어떤 세상을 보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법안을 보면 정답이 다 보이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늘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다. 그것이 제가 30년 동안 법학을 하고 헌법을 하면서 느낀 정답이에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교회 법학회 교수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다 성경에 있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다 답이 나와 있다. 성경을 잘 알면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될 이유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치관을 세우려면 그 정답을 성경에서 찾으려면 몇 가지 구절이 꼭 필요한데요. 여러 사람들이 각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딱 세 부분으로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딴 문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세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종류대로 이거 중요합니다. 종류대로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진화를 반대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기 좋았더라. 자, 26절이 중요하죠.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상 나오고 하나님 자기 형상 본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구별을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으로 구별을 하셨다. 두 가지 성으로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자 우리에게 인물을 주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이게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큰 복을 주셨죠. 예, 주인이 되라. 이 땅의 주인이 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중요한 명령이십니다. 자, 창세기 말씀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 제가 보기에는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큰 뜻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순간 잘못되는 것이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시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다. 이야기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을 뭐라고 하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죠? 기독교인의 제일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악법들을 막아내야 되겠죠.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으리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유일신이다.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이론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에게 함께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로 되었습니다. 이 세계가 하나로 된 이 로마가 무엇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자임을 잊어버려서 타락하게 돼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장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너는 종의
몽행을 하시는 매질을 말하라. 네. 자유로운 인간은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함께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명이 분리듯이 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성공한 공을 그들 자신이 받아들이라. 자,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결론은 뭐냐? 동성애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여러 가지 죄의 하나이기보다는 하나의 결말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죄이고, 자,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될 죄다라는 것을 로마서 몇 장이에요? 1장에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1장에 썼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끝에 썼겠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창세기, 이사야, 그리고 로마서 이 말씀들이 우리 세계관이 돼야 되고 가치관이 돼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숨쉬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 이야기고요. 차별금지법은 계속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법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다 거의 매년 법안이 제기되었었고 중간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2011년, 12년, 13년에 그리고 2020년, 21년에 민주당 집권 시기에 와서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이 장혜영 의원, 굉장히 주도한 인물이에요.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을 주도한 의원들은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장혜영 의원 떨어지고 이상민 의원 떨어지고. 그래서 의원들 간에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의원은 떨어진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 문제의 인물은 장혜영 의원이 처음이다. 주도했고 가장 끈질기게 투쟁했고 싸웠던 의원인데 딱 하나님을 타락시켰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은 우리 유성 의원이나 그 고등학교 선배이고 해서 몇 번 만났어요. 왜 이걸 발의하려고 하느냐, 발의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상민 의원은 본인이 수학업이에요. 수학업이어서 이 동성애자를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으로 보더라고.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해요. 진짜 공부를 안 하시는 사회문제 본질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했는데 안타깝게 발의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이 박주민 권인수고요. 발의를 해서 거의 2021년, 22년, 이 3년까지 아주 폭발적으로 법안이 한꺼번에 많아졌어요. 차별금지법 평등권에 관한 법안이 모여 있을 때가 바로 21년이었고, 그래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22년 어렵고 23년 모든 방송 매체에서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그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시작했던 것이 21년. 자,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 하죠. 원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들이 그 미국하고 영국법을 보니까 이퀄러티 로우로 되어 있어요. 이퀄러티 액트라는 게 있고 이퀄러티 액트를 한국말로 번역한 평등법이기 때문에 이들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바꿨어요. 사회법은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영국과 미국의 차별금지법인 이퀄러티 액트로 평등법이라는 똑같아요. 내용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그 적용하는 영역이 너무나 넓어요.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다 차별을 금지시키는, 그야말로 모든 생활에 있어서 평등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평등만 강조할까요?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자유를 없애기 위해서 평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하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그냥 뭐 하나의 일부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를 몰살시키는,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성경을 진리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그야말로 그래서 포괄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포괄적인 자유 몰살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유가 커지면 평등이 줄어들고 평등이 너무 커지면 자유는 없어지고 관계를,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로마서까지 하나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를 주셨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규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에 거하면 진리되어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이 자유를 우리 성경이 말씀해 주는 자유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 평등법이다. 평등하면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왜 너만 틀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별의 근거, 성별 나와 있고 장애, 병력, 병을 알았던 병력이죠.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로 차별하면 안 된다. 유전 정보를 차별하면 안 된다. 혼인역, 임신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섞으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한다면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처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살짝 숨겨서 정치적 의견과 동일시하는 근거로 되어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사이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대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차별도 특별한 차별을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분리해서도 아니고 구별해서도 아니고 제한해서도 아니고 안 되고 배제해서도 아니고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 모든 것을 차별이라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이 평등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상 평등법 관련된 법률을 제정 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이것이 뭐가 되는 가치가 되는 거야. 모든 국가 정책의 기준은 평등에 있다. 말해야 되는 것이죠. 큰일 날 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5차 산업 관련해서 8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에 대한 통일 적용, AI 만들 때도 평등법이 적용돼야 된다.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만 5차 산업 준비한 게 아니에요. 평등법 만든 사람들도 이미 5차 산업을 준비했습니다. 8조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벌써 들어가 있어. 빅데이터도 이때 벌써 21년 다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공부해.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들이 공부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합니다. 자, 그다음 무서운 것은 방송이죠. 방송의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오늘날.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신문, 지능, 인터넷 신문 포함되고요. 방송, 통신, 방송 콘텐츠 있어서 다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문화 공급이 있죠. 이 문화 공급이 바로 유튜브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모든 문화 영역에 있어서 공급자는 성별적 이유로 공급용 배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처벌조항에 차별행위가 이거에서 금지한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하한액이 뭐예요? 500만 원. 500만 원. 3배까지 하니까 하한액이 1,500만 원. 하한액. 한 명이 1,500만 원까지 500만 원의 하한액이면 할 수 있는데 동성애자 10명만 모이면 1억 5천입니다. 100명만 모이면 10억이 넘어가. 남목사님 교회에 살아갈 수 없죠. 통장 잔고가 10억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10억 이상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똑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아류를 만든 거예요. 아류를 만들어서 조례로 만들고 지금은 폐지됐지만 서울시 학생들이 똑같이 성적 취향, 성별적 질서 들어가서 학생들이 서로 간에 성적 취향을 존중하도록 성별적 질서를 존중하도록 한 것이 물론 처벌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와 연결되는 것이 건강가족 기본법입니다. 건강가족 기본법 현재의 가족은 어떻게 되냐면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인데 가족의 개념을 확장했어요. 혼인의 옆에 사실혼을 붙였어요. 그래서 붙이고 혈연, 입양, 뭐를 붙였냐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가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동성혼을 비롯해서 사실혼, 동성사실혼 그리고 무엇이 포함되는 비혼이 포함됩니다. 요즘 동성혼 안 된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반대하시니까 웨스턴에서 머리도 살짝 바꿨어요. 비혼으로 바꿨어요. 비혼으로 바꾸고 자꾸 누가 나와요? TV에 사유리가 나오죠. 사유리 아들 이름이 뭐예요? 네? 유명하죠? 네? 사유리가 결혼을 안 하고 일본 가서 뭐를 했어요? 일본 가서. 그렇죠. 누구 거를 했어요? 미국 사람. 한국에서는 금지돼요. 가족에 있어서 수정은 남이 정자를 빌려 수정은 가능한데 비혼인 여자가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한 거예요. 일본 가서 해서 미국 사람 거를 받아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자꾸 비혼 문제를 멕시코에 다룬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다 넓히자는 얘기예요. 사실혼, 동성혼, 그 다음에 비혼까지 가족 형태로 넓혀서 자 이들을 하나의 건강한 가족, 말이 안 되죠. 건강 가족 비혼법인데 이들을 다 건강한 가족으로 삼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악법들은 연결돼요. 그리고 그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악법 중에 악법, 악의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악의 축이 차별금지법이고
평등법이다. 자, 이 연관관계를 잘 아시죠. 이 분리된 노력이 아니라 다 차별금지법을 수행하기, 추진하기 위해서 양념을 뿌린 거예요. 여기저기 양념을 뿌려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연결해서 보면 결국 평등한 세상, 자유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최근에는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결혼 형태로 동성혼을 생활 동반자 관계로 인정해서 똑같은 지위를 부여하자. 일반 부부하고 똑같이 생활 동반자법을 만들어서 보호하자라는 용해인 의원이 발의한 그런 법이 생활 동반자 관계 법률입니다. 대동소이해요. 다 차별금지법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은 여러 가지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전과 경력을 당연히 봐야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사상도 봐야 되고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도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무시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라. 자, 이것은 맞지 않는 엉뚱한 주장이죠, 사실은. 자,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바와 같이 동성혼이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3조의 용어 정의입니다. 성별이나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속을 말한다. 그래서 제3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인정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성별 정체성의 성별, 젠더를 젠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젠더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로 태어난 자연성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 전환도 가능하며 신체적인 성은 남성이나 여성일지라도 자신이 여성이나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나 남성이 생각하는 성화입니다. 즉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 전환이 되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젠더 뉴욕에서는 31가지 젠더를 인정합니다. 젠더를 잘 아시는 분, 구별할 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공부해야겠네요, 여러분. 그래야 성별 정체성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31가지 젠더를 구별할 줄 아시죠. 요즘은 늘어나서 52개가 됐어요. 31개에서. 근데 법으로 인정한, 뉴욕주에서 인정한 젠더가 31가지다. 상식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전통적인 남녀 구별, 젠더 바이너리라고 해요. 바이너리, 전통적인 남성에서 구별하는 시스젠더라는 용어가 있어요. 태어난 성별과 정치적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은 시스젠더라고 비슷한 용어죠. 젠더 바이너리라고 하기도 하고 시스젠더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지정된 성별은 남성이나 정체성이 여성이 트랜스젠더를 MTF 남성 태어나는 것은 남성이나 생각하는 건 여성입니다. MTF가 한다. 반대말은 FTM이 또 있어요. FTM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 페미닌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지정된 성별은 남성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입니다. 남성도 있고 그냥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입니다. 어떤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에이젠더, 어떠한 성별에도 속하지 않는 에이젠더라는 젠더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레이 젠더,
희미하게 느껴. 약간 남성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희미하게 그레이 젠더라고. 자, 안드로즈 남성과 여성이 혼합되어 있어요. 반반. 한쪽은 왼쪽은 남성, 오른쪽은 여성. 이렇게 됩니다. 부분. 바이젠더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젠더를 갖고 있어서 바이젠더를 갖고. 자,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젠더 플루이드가 있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 젠더 플루이드. 자, 그 다음에 팬젠더. 모든 젠더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팬젠더. 자, 그 다음에 젠더 퀴어.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구별해서 벗어나 있다.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젠더 퀴어라는 용어도 있고, 젠더 베리언트. 전통적과 다른 젠더 비슷한 거예요. 젠더 퀴어하고 젠더 베리언트는 비슷한데 그들은 구별을 하죠. 우리는 구별 못하고. 자, 그래서 하여튼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해가 나도 안 되기 때문에 대충 3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몸에 여러 성을 가지는 젠더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이런 화장실을 쓰고 있죠. 남성, 여성과 그 밖에 31가지 성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7,000달러 벌금을 소송을 해서 이 남성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조차 처벌한다. 특히 영국에서 많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쁘지 않았는데 남자 모습이었는데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변장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의 모습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막았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소송을 건 거예요. 성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배경은 주디스 버틀러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버클리대 교수가 주장을 한 것이고요. 주도를 한 것이고 여러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없애고 새로운 정치체제의 등장을 열망한다. 동성애를 넘어서 퀴어 시대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자, 이것은 68혁명의 영향이다. 이렇게 왜 이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세계대전 후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기를 겪는 68혁명 시대가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유 없이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갔다 왔어요. 그 뒤에 후유증을, 전쟁 후유증을 베트남 전쟁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후유증을 겪은 세대들이 68세대, 68년 세대들의 주장이죠. 사회를 혁명해야 된다. 종교혁명, 시민혁명 이후 또 다른 혁명으로 새로운 혁명으로 사회를 바꿔야 된다. 라는 그러한 주장이 영향을 주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political correctness 사상이죠. 비슷합니다. 좌파에서 68혁명 때 68년도에 캠퍼스를 점거하고 좌파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성에 관한 개념을 무너뜨리죠. 캠퍼스를 점령해서 결국 이들이 한 것은 뭐예요? 자유연합밖에 없죠. 그래서 캠퍼스 내에서 동성애 허용하게 된 것이고요. 문란하게 캠퍼스에서 성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또 보호를 주장하고 나온 것이 바로 PC주의죠. PC주의는
차별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옳았다. 상당히 처음에 긍정적인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부작용이 나타나는 오래된 편견을 새로운 편견으로 변경할 뿐이었죠. 그래서 소수 보호에 지나친 집착을 하게 되고 특히 반체제의 이념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특히 기독교를 훼손할 목적으로 비시주의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자, 결국 전체주의 사회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의 성전환을 상당히 이슈화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면서 아동들이 가정을 버리고 뛰어나오도록 해서 동성애 옹호 운동에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 반대 운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러한 내용의 운동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수주의자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파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우려를 요약하는 핵심 단어가 된다.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 질서하고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답이 틀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들끼리도 서로 농담하는 PC주의자라고 오히려 격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PC주의와 연결되는 것은 워크라는 것이 있어요. 워크라는 것은 미국에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wake, work 하는 워크의 운동인데요. 처음에는 흑인들이 인종차별 겪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건전한 운동으로 시작이 됐는데 점차 이것이 이제 정치적 올바름과 비슷하게 좌파에서 활용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기존 질서를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하이힐 신지 말자, 하이힐 신지 않는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어공주, 흑인 인어공주를 만들어서 이제 인어공주 최근에 상영된 인어공주를 백성공주 관련을 해서 대체시킨 것이고요. 자,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에 있었던 올해 파리올림픽에 있어서 예수와 12제자의 만찬 모습을 동성애와 페미니즘으로 바꿔버린 최후의 만찬 패러디가 유명하죠. 자, 이겁니다.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이번 올림픽에서 동성애자를 다 불러서 동성애 12제자 예수님은 동성애자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기가 막힌 그런 정치적 올바름 그리고 깨어있다는 워크주의자들의 주장 터무니없죠. 결국 정답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편협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파리올림픽이 대실패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파리가 동성애로 아주 그냥 가득 찼죠. 모든 행사가 동성애 행사로 돼버린 파리의 모습을 보고 세계의 많은 지성인들이 비판을 하고 또 미국 보수주의를 비판을 하기 때문에 완전 실패한 문화적으로 실패한 올림픽이 된 것이고 또 카톨릭에서도 비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동성애 우상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 운동으로 전환된다. 결국 이들은 실패하고 말고 있어. 인정을 못 받고 있어. 아멘. 자, 법적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야 되는데 젠더 이데올로기가 왜 헌법에 위반되느냐? 이 헌법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36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36조는 가족제도예요.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이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을 헌법에 규정을 한 것이죠. 이건 다른 헌법에 있는 가족제도를 본받아서 규정을 한 것인데 가족제도가 우리 국가제도의 기초다 이런 뜻이죠. 아멘.
헌법의 가족들 36조를 둬서 혼인과 가정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이치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된다. 아멘. 분명하게 양성의 평등, 남성과 여성의 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입장이고, 아멘. 자 그래서 여성과 남성 양성평등 기본법 이 헌법에 따라서 만든 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어요. 그 양성에 관한 교육,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책임, 남성과 여성이 주인이 된 사회, 그래서 제3의 성이 끼어들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되는 주장이 젠더 주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대법원도 동성혼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9월 2일 판결에서 혼인은 남녀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일생의 공동 목표를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결합한 것이고,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결혼한 부부 중에 남자가 프랑스에서 법원에 성전환 신청을 한 거예요. 번호 1번에서 2번으로 바꿔달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 했는데 법원이 거부하면서 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구조가 또 민법의 구조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민법, 법 체계는 분명하게 우리 대법원 선언처럼 동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멘. 잘 돼 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주장을 하셔야 되고, 교육 기본법 젠더 이데올로기는 교육 기본법에도 위헌됩니다. 우리 현행 교육 기본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단체 시책을 실시해야 된다. 어떤 시책을 실시해야 되냐면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보충하는 교육적 방향을 증진할 정책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혼 교육을 학교에서 하면 뭐에 위반돼요? 바로 교육 기본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지침에 따라서 성교육, 성인지 교육, 성폭력 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양성평등 교육으로 들어오지 젠더 개념이 끼어드는 여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의 법 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에 대한 또 차별금지법이 들어올 여력을 주지 않고 있어서 차별금지 위헌이다. 이걸 기억을 하세요. 위헌뿐만 아니라 위법하다. 법에도 위헌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우리 생물학적으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논문들, 아주 중요한 유명한 논문들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동성애는 에이즈를 만들어낸다라는, 에이즈 병균을 만들어낸다라는 2018년 한국 호스트 연구가 있고, 이것을 질병관리본부가 승인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연구, 에이즈 연구가 이미 존재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성전환의 위험성, 여러분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위험성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미성년자 사춘기에 이러한 성호르몬을 투입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하다. 심근경색, 유방암, 뇌혈관 질환, 편두통, 부작용, 남성 호르몬을
투입하게 되면 무월경, 근육증과 자궁 내막염이 발생을 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울증, 배변, 배뇨 장애,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평등이 100% 평등하자는 주장이죠. 네, 말이 안 되는 주장. 균형을 상실하는 주장이고 평등에 치중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인권도 침해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잘못된 동성애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 이것은 에이즈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못하게 돼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 당연히 침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침해를 하는 거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성전환 못하게 하는 것. 자, 이렇게 되면은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되어 있어서 법안을 보면은 괴롭힘이 되어버려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괴롭힘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되고 또 전과자를 차별하지 말라.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과자를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학교에서 교육이 안 돼요. 학교의 선생님이 생물학 시간에 동성애 성전환 과학적 유전이 나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발언하게 되면 또 아까 얘기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법적 제재가 부과된다. 최소한 500만 원에서 상한선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몇 명 모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 동아리에서 100명만 모여도 수십억이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괴롭힘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괴롭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누가 나를 괴롭혔다. 괴롭힘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괴롭힘이 차별로 되어서 쉽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례죠. 영국에서 트레이건 목사 교도소내 예배에서 설교를 할 때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인용해서 괴롭힘을 수용자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직접적으로 있는 사례고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예요. 성적 거부할 권리고 존중. 발언은 혐오표현이다. 퀴어 축제에 관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퀴어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성수자표를 든 것이죠. 자, 이상민 의원 법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별금지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불과하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진리를 부정하고 윤리를 붕괴시키는 부도덕한 법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이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을 건드리는 사전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법이다. 끔찍한 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스쿨에서도 이 동성애를 금지시키는 학칙을 갖고 있던 대학이 로스쿨 인가에서 실패했어요. 학칙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칙을 갖고 종교학교이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로스쿨을 허가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허가가 불허됐어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죠. 또 영국 성모의 교회에서도 교리상으로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회적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려 8,500만 원의 배상을 받은 영국의 사례입니다. 앞으로 남우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성애자를 거부할 수 없어요. 서류 이사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영국 천주교 입양 커플 교리에 따라 동성 커플의 입양을 거부했는데 역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아예 이 단체가 폐쇄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금지 생기면 아빠가 딸에게 딸의 이름 또는 여성 호칭 사용이 가정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환하면 성전환하는 의견을 쫓아서 바꿔줘야 돼요. 딸이 아니라 아들로 불러줘야 돼요. 이러한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죠. LA 찜질방, 한국 찜질방에서 이 사람이 들어간 누가 봐도 남성인데 여성 찜질방에 들어가서 쫓겨났어요. 그러자 소송을 경찰을 부르고 소송을 한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젠더 플루이드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인데요. 자, 그래서 차별받았다 해서 또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자, 화장실에 성폭행 발생을 한 그런 사례이고요. 또 요즘 가장 영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도소 문제예요. 성전환자들이 여성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해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큰 문제가 되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죠. 여성 스포츠에 원래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참여가 허용됐어요. 그래서 휩쓸었죠. 금메달을 휩쓸게 돼요. 당연히 휩쓸죠. 누가 봐도 남자인데 여성이라고 주장을 해서 챔피언 된 겁니다. 자, 교육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또 이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 왜 그러냐면 어린 학생들은 머리가 백시장이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동성애 교육을 하고 차별금지 교육을 하니까 마치 내가 잘못된 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환을 시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어서 아주 크게 숫자가 성전환 숫자가 급증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별로 없지만은 만약에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숫자가 수십 배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법안이 동성애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3배가 증가를 했어요. 성전환, 아동 성추행 급증하게 된다. 특히 교육이 이러한 숫자를 만들어낸다라는 통계도 자기들 통계예요. 또 자랑스럽게 통계도 냈어요.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통계 마찬가지로 아동에서 청소년에서 급증하게 된다. 자,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이 학폭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규범을 만들자 무엇이 드러났어요? 학폭이 드러나는 거 똑같은 그런 현상이죠. 트랜스젠더 스웨덴에서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트랜스젠더 현황입니다. 점차 늘고 있어요. 성별 분리시간 병원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와 더불어 10대, 20대 병도 늘어나는 것이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후회를 해서 다시 옛날의 성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자, 이런 것도 차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복치료 상담을 금지해 놓는 것이 장애형 이유예요.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하고 되돌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리지 않는 것이 장애형 또 아주 급진적인 법안 내용이고요. 군인 간 동성성애 허용하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군대 내에서 동성과 성행위를 아주 형법으로 군형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헌법재판소에 올해 논란이 됐었는데 이 금지시킨 거 동성 간의 군인 간 성행위 동의해도 금지시키고 처벌하는 거 합헌이다. 다행히 합헌 결정이 나왔어요. 아멘. 자, 동성결합, 결혼 합법화, 남녀 생물학 사이 해체를 만들어 냈다. 자, 동성결혼 후 임신한 남성, 이것은 과거에 여성이었던 사람이 이제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했는데 내부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임신한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국 정부는 아예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점차 후속 법안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하나가 허용되면 우리는 거기서 끝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더 끔찍한 법안이 또 나와요.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많은 개별 장애인 보호, 아동복지, 외국인 고용 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많은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하다. 이것을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개별법이 이미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은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두 가지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이 첫 계명이죠. 아멘. 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두 번째 계명만 생각하다가 첫 번째 계명을 너무나 잘 잊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싣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잊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나 공부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마지막에 법안에는 우리나라에 법안에는 사람들이 정의당이나 민주당 쪽에서 네. 주로 정의당. 자, 이유가 있죠. 정의당 하고 민주당은 같은 좌파지만은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네. 민주당은 어떤 계열이에요? 친북 계열.
정의당은 무슨 계열이에요? 국제 사회주의 계열. 이거를 NL 계열과 PD 계열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NL 계열이고 좌파 중에서 정의당은 PD 계열. 그래서 국제 사회주의, 즉 유럽의 사회주의 세력과 연계해서 그들과 같이 같은 정책을 하려는 것이 정의당 계열이죠. 그래서 또 민주당하고 트러블도 많아요. 다행히. 좌파는 분열해서 망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멘. 분열시키고 하나가 못되게 해서 정의당이 주도하는 법안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약간 시큰둥하는 이유가 바로 계열사예요. 조국은 조국당 조국은 PD죠. PD 계열. NL. PD. 그래서 민주당하고 떨어지는 거. 분리해서 나오고 오히려 정의당 계열이죠. 그러면 법안을 주도하는 힘이 다르다. 이상민 의원은 아무 어디 계열에 속하지 사실은 안 해요.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 정당 옛날에 네? 여기 지역당 원래 민주당 사람은 아니에요. 우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좌가 유리한 팩도 잘 왔다 갔다 하시고 아까 젠더 뭐하고 비슷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던져줬어요. 던져줘서 이상민 의원이 받은 거죠.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장애인법이다. 당신 주관해서 해달라. 그래서 장애인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이거 발의하시면 안 된다. 최소한 독일 차별금지법에는 무슨 조항이 있냐면 시험학습을 하자면 독일 차별금지법에는 종교 활동이나 그다음에 세계관에 관한 영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원래 우리가 이야기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이상민 의원 법안에는 독일 차별법 구조인데 종교 그다음에 세계관 예외 조항 붙자고 두었어요. 두었는데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 다시 보내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다시 지웠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예외 조항이 많아요. 여기 예외 조항은 안 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의 차별금지법, 독일의 차별금지법에는 종교 영역, 세계관 영역에 있어서는 주장 못한 교회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이런 종교 관련 인사를 뽑는 거 이런 거 오케이. 학교도 마찬가지. 종교재단 학교는 재단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만 교수 채용 오케이. 거기서 영국과 독일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 극단 중에 극단. 아까 얘기한 전환 치료조차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이 극단적인 법안이 우리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위헌 요소가 너무 많아서 절대 통과될 수 없는 법이고 이미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서 의원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어서 통과되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왜 무리해서 통과시키느냐? 그거는 이것이 통과되면 뭐예요? 자기들 세상에 오기 때문에 법 하나로 마치 헌법이 바뀐 세상, 가치관이 한꺼번에 바뀐 세상,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상의 세상으로 한꺼번에 전환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법 하나로 모든 걸 다 해체시킬 수 있어요. 가정을 해체시키고, 그렇죠? 사상을 통해서 국가를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종교, 기독교를 해체시키고, 하나의 법률, 모든 것을 혁명을 이룰 수 있어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법률로 혁명을 완성시키는 법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이에요.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네. 여기서 막아야 될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우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미국 차별금지법도 그 교회 같은 데는 예의만 주마다 다르죠. 기독교 영광법을 연방법은 없어요. 다행히 차별금지법은 주에만 있어요. 연방 차별금지법은 없어요. 통과가 안 됐죠. 시도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반반이에요. 주에서 찬성하는 주, 반대하는 주 딱 반반 나눠져 있어요. 미국도 그 동성 결혼이 허용 안 되는 주가 있다고 그 주마다 틀리다니까요. 주마다. 주마다 틀려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절대적 지지하는 주가 있고, 예. 그렇죠? 절대적 반대하는 주가 있고, 미국에 흩어져 있죠. 나눠져 있죠. 근데 이번에 다행히 그동안 공화당을 반대하는 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주가 꽤 생겼어요. 아멘.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을 했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특히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 보수적인 재판관들을 많이 임용을 해서 크게 바뀌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낙태법이죠. 그동안 미국에서는 10주를 3개로 쪼가서 앞에 3주 기간에는 자유롭게 낙태, 3주는 의사와 상의해서 낙태, 마지막 3주는 낙태 금지. 요것이 원칙이었어요. 로웨이드 사건이라고 유명한 연방 대법원 판결인데 그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서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이 작년에 낙태는 인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어요. 인권일 수 없다. 그래서 절대 낙태를 하지 마라라고 판결을 내렸죠. 근데 미국 판결은 또 재미난 것은 그 청구를 한 주에만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 청구한 주에서만 낙태 금지를 시킨 것이 연방 대법원 판결이죠. 그래서 낙태 허용되는 주가 있고 낙태 금지되는 주 나누는 것이. 그 다음에 원하면은 소송하면 돼. 이기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 그래서 큰 전환이 있었다. 동성애 문제도 반드시 트럼프 재임 기간에 또 문제 될 거예요. 동성애 문제. 그러면 연방 대법원이 또 옛날에는 연방 대법원이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판례를 바꿀 수 있다. 그걸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더 판단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피 흘리지 않아도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듣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해서 에덴 동산 떠난 게 좀 생각이 났고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좀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녀를 좀 이렇게 만들고 싶어 어떤 이렇게 좀 교수님이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적 가치관만 머리에 뚜렷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전체를 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사야, 로마서 세 권만 떼도 성경적 가치관 충분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우리 이사야 43장은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PPT에는 갖다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봐 이러면서 창세기 이거야. 아니 최소한 다들 이사야 전체는 읽어야지. 앞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이사야, 로마서. 아멘. 교회에서도 이 성경적 가치관을 계속 함양을 시키면 저런 법이 나오면 딱 알죠. 뭐가 문제인가 금방 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헤매는 거지. 성경 진리의 말씀을 알면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평등한 인간 시간 자유인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아멘. 법이 제정될 때 그 입법되어지는 과정이랑 그러니까 한
가지의 법이 입법이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게 법이 제정됐잖아요. 네. 그 법을 어찌됐든 폐지되어지는 그 과정을 한번 네. 듣고 싶고, 네, 한 알겠습니다. 가지 더는 그러면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 이 법이 입법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바지라고 해야 되나 네. 할 수 있는지 그 네. 두 가지 좀. 네, 좋은 질문. 우리 법은 이제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 10명이 모이면 법안을 낼 수 있어요. 네, 아주 간단하죠. 300명 중에 10명이 사인하면은 법안이 되고, 그 법안을 이제 상정을 하면 제일 먼저 소속위원회, 상임위원회라고 하죠. 국회가 여러, 보통 18개, 19개 상임위원회로 그때그때 나누어지는데, 상임위원회 그 분야 심사를 합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법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데 올라가서 심사를 받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조치가 본회의, 의견은 본회의에서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올라와서 300명 중에 출석 의견 과반수, 300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이죠. 쉬워요. 그래서 다 참여 안 해도 돼. 300명 중에 과반수 이상, 151명이죠. 151명 참석해서 그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법안으로 되는 거예요.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페이지 법안을 또 10명이 돼요. 페이지 법안 만들면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폐지합시다 하고 의결을 하면 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수가 횡포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히틀러 시대에 많은 법안이 악법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 히틀러 시대 이후에 생긴 것이 헌법재판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이 악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소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심사를 해서 아까 36조에 위반된다라고 선언이 있으면 그 법안은 또 폐지돼요. 폐지되는 방법이 두 가지. 국회에서 폐지하든가, 국회에서 폐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헌법 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폐지시킬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다수가 점령한 그러한 국회라도 잘못 결정하게 되면 우리의 의사에 반영할 수 있고 헌법에 반할 수도 있죠. 우리 헌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법을 만들 때 입법 예고 기간이 있어요. 최소한 6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해야 돼요. 입법 예고를 하면 그때 댓글을 달아요. 열심히 댓글을 달아야죠. 국회에 의견, 국내 의견 수렴할 때 수만 명이 모여서 댓글을 달아서 반대 의사를 투명하면 이것이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여론이죠. 여론. 그래서 광화문에 가야 돼요. 광화문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도 관심이 가지고, 국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통과가 안 되죠. 아멘. 국회의장 한 명만, 김준표 씨가 있어도 통과가 안 됩니다. 국회의장이 상정을 딱딱딱 안 치면 이게 상정이 안 돼요.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똑똑한 국회의장, 하나님 믿는 국회의장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시의원도 나가셔야 돼요. 시장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치 세력화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사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아주 엉뚱한 판결이 나왔죠. 건강보험의 동생자 동거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사가 딱딱딱 치는 바람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주변에서 줘야 그런 판결이 안 나오는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가 다수 세력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세력이 되면은 절대 발의도 안 되고 통과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 대한민국에서. 다행히 모여보니까 110만 명이나 모이더라. 아멘. 충분히 다음 선거에서 특히 지방선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시장 시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대전에서도 버스가 50대나 왔어요. 아멘. 그래서 최소한 서구는 지킨 것 같아요. 서구에서 특히 많이 갔어요. 또 저기 질문이 여기 안 하시면 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예. 행사할 수 있는 있죠. 경우와 금융실명제 같이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사용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나요? 오늘 홍보 궁금하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 통과가 됐어요.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있어서. 엊그저께 대통령이 어디 가셨어요? 조찬 기도회에 가서 우리 김성환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안에 나오면 당연히 우리 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부하시겠어요. 거부하면 또 뒤집을 수 있어요. 국회는 3분의 1, 200명으로. 근데 200명이 안 되잖아요. 뒤집을 수 없죠. 대통령이 올바른 사람 뽑아야죠. 아멘. 조찬 기도에 나올 수 있어요. 다행히 윤 대통령은 잘 뽑은 것 같아요. 아멘. 그 다음에 긴급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통해서 법을 개정하는 대통령이 잘못된 법을 개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자식까지 또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국회가 다수 세력이 다른 사람이면은 어려워요. 긴급명령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일 때 긴급명령을 하는 것이지 다를 때는 긴급명령 해봤자 사후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무효가 돼요. 대통령의 긴급명령. 사후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력화밖에 없어요. 정치 세력화를 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그러한 세력들로 가득 차요.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오세요. 여의도에 집회 때 오세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투표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투표권 국민이 투표를 잘해야 된다. 근데 참 보면 그 나오시는 후보자들이 보면 되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에서 했으면 좋겠고 하면 좋겠는데 국민들 앞에서는 헌신과 싶고 헌문 입고 나오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고 국민들이 좀 어떻게 좀 제대로 투표할 수 있는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여쭤보시죠. 그래요? 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구별해 주셔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잘하시잖아요. 평가를 해주시잖아요. 금방 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목사님한테. 네? 국민들이 끼어서 알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까이 목사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목사님 여쭤보면 금방 하지. 소문은 금방 납니다. 아무개 의원이 어디 출석하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실한 성도인지 아니면 한주는 A교회, 한주는 B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지 금방 알죠.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금방 아는 성향입니다. 또 이번에 건강보험 피부염자 네. 사실로
아, 그래 20 올렸잖아요. 20으로 갔어요. 네, 네, 네. 20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겠죠. 대법원 판사가 우리 윤 대통령이 많이 이제 바꿔요. 이번에 가을에 보수적인 판사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판결은 유지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아멘. 목사 시간이 네. 많이 걸렸어요. 더 큰 박수로 우리